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제10주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과제 제출 현황 파일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상이 있으면 문의를 주시고요. 대체로 파일 제목들은 규칙에 맞게 잘 적었네요. 다른 때보다 문의가 적은 것 같아요. 좀 실수를 했거나 하는 게. 잘된 과제 하나 소개를 하면, 이제 이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서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다. 이런 거 얘기했죠. 이 6개의 그 값 중에 5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단순 계산이에요. 계산은 계산기가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백에서 질소가 이제 분해되면서 나올 때에 그 에어백의 부피가 얼마냐 하는 건데, 에어백의 질소가 생성될 때에 그 질소의 몰수는 수업 시간에 알려줬는데, 계산 과정을. 그래서 2.88몰인 거까지는 뭐 별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기체 법칙으로 계산하라고 했죠. PV는 nRT라고 하는 이 식에다가 n이 2.88, 나머지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좀 더 강조하는 거는 계산 시계, 계산 과정에 있는 계산 시계도 단위들을 다 써주는 거예요. 다 귀찮지만 여기 단위들을 다 썼습니다. 여기서는 뭐 N2까지는 뭐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모든 기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N2가 있으면 답에서도 N2라고 썼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삭제될 테니까. 위에 문제도 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간단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 V2를 구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이 식을 이렇게 대입하기보다는 V2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V2는 V1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곱하기 P1분의 P1 나누기 P2, T1분의 T2. 그래서 V1이 보니까 1.41 곱하기 10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P1이 745 나누기 760, 이쪽이 63.1 나누기 760. 이게 요 B처럼 비슷한 단위가 표현되어 있으면 단위가 똑같기만 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둘 다 760으로 나누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약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실제로는 안 써도 돼요.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225.15, 그 다음에 294.15.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 한 10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고, 이쪽 부분에서는 분모가 조금 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보다 아까 10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10배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상당히 몇 배 정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8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 1.27 곱하기 10의 5제곱 리터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렇게 정리해 놓고 하면 답에 대한 크기가 예측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PV는 nRT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고, 요 n에 대해서 분자량과 질량으로 표시돼서 그거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운받은 파일에 보면 이제 기체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뭐 분자 운동론, 키네틱이 이제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의미고 분자 이론 이렇게 돼 있죠. KMT 이렇게 적었는데 다른 책에서는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해서 뭐 몇 가지 가정들을 이렇게 해요. 뭐 기체들은 뭐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기체끼리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힐 때만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그 외에는 직선 운동을 한다. 뭐 등등이 있습니다. 워낙 크기가 뭐 작다. 뭐 그래서 마지막에가 이제 여기서 결론이면서 중요한데 평균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그 기체의 켈빈 온도에 비례한다. 근데 모든 기체가 똑같은 비례 상수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네,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운동 에너지가 뭐 이렇게 있겠죠. 운동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뭐에 비례하느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비례 상수를 쓰면 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비례 상수가 이 경우에 2분의 3 R이 나와요. 이건 이제 T가 들어갑니다. 요때 이제 비례 상수는 2분의 3 R이다. 요 운동 에너지는 1몰의 운동 에너지예요. 1몰의 운동 에너지. 원자나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라 그러면 요 R 대신에 이제 그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값을 쓰면 돼요. R이 8.3mm인데 0.082 또는 8.3mm인데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엄청 작겠죠. R은 0.082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8.3mm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분자 운동론의 가정들 중에 이 5번이 이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뭐 필요 없고요. 뭐 요 그림도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방금 설명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기체의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2분의 3 RT가 된다. 근데 여러분이 중학교 과학에서 어떤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뭐 두 개가 있으면 평균 그 운동 에너지는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 에너지 값이 주어져 있으면 각각의 다른 에너지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평균 낸다기보다는 그 각각의 분자의 속도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평균 속도가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속도라고 하면 문과에서 배운 학생들은 잘 이제 들어보진 않았지만 벡터라고 하는 그 물리량이에요. 벡터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속도가 주어지면 뭐 10m/s다. 그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로 이쪽으로 가는 그 속도는 마이너스 10m/s 이렇게 방향까지도 고려를 해야 그 물리량을 정확히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간에서는 좌우만 아니라 위아래로도 있고 앞뒤로도 있잖아요. 이제 평면만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속도를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기체가 어떤 공간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수평 방향만 생각을 하면 이 공간 안에 있는 기체가 실제로 골고루 퍼져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일은 거의 없죠. 항상 일정하게 퍼져 있으니까. 근데 미시적으로 보면 그 분자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만약에 어떤 10의 속도를 갖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쪽으로도 비슷한 값을 갖는 게 있어요. 평균을 내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갇혀 있는 이 어떤 공간 내에 기체들이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기체 각각의 속도를 평균 내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쪽에 방향이 있으면 저쪽 방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평균 내는 거는 의미가 없고, 크기를 평균 내자니 절대값을 씌워서 뭐 평균을 내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수학적으로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 하면 일단 제곱을 해보자. 그래서 벡터를 이제 제곱을 하면 더 이상 벡터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단 속도들이 다 있으면 제곱을 내고 그 다음에 얘를 평균을 내자. 평균 값을 우리가 바라고 표시하면 그럼 이 평균은 굉장히 큰 값으로 나오겠죠.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평균 낸 거를 루트를 취하자. 요런 값입니다. 요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우리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루트 민 스퀘어 벨로시티. 그래서 속도를 제곱을 하고 평균을 내고 루트를 취했다 하는 값이에요. 이게 실제 그 평균하고 만약에 양수만 보더라도 4하고 6이 있으면 평균을 내면 10이죠. 근데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면 이게 얼마인가요? 52니까 26. 잘못 냈나요? 평균을 내면 이게 5죠, 5. 그렇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면 52니까 26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은 5가 나오지를 않죠?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성질은 있어요. 이 루트 민 스퀘어는 뭐 같아 양수였다면 그냥 평균보다는 약간 크게 나온다 하는 차이는 있는데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하여튼 기호로는 v 또는 u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평균 속도 이렇게 얘기하기로 합시다. 벡터, 스칼라 이런 것 좀 헷갈리니까 하여튼 평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루트 민 스퀘어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URMS를 평균 속도라고 그냥 얘기하기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mu 제곱인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지금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질소 분자, 산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 이런 거기 때문에 분자들의 종류는 일단 똑같다고 봐요. 질소만 모여 있는 거, 산소만 모여 있는 거. 그러면 이 M은 전체 질량을 하면 돼요. 전체 질량. 1몰의 질량. U는 이제 속도가 다 다르지만 평균 속도다. 얘기하면 2분의 1 M URMS 제곱과 같다. 하여튼 URMS는 평균 속도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자. 중요한 건 요 M이 1몰의 질량이에요. 1몰의 질량. 중요합니다. 앞에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2분의 3 RT 기체의 1몰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RT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운동 에너지의 그 정의에서 출발하면 2분의 1 mu 제곱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식을 이제 연결을 하면 운동 에너지는 검정색으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전체 1몰의 질량 URMS의 제곱 평균 속도의 제곱인데 이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2분의 3 RT와 같다.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는 모든 기체가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비례상수는 동일하게 2분의 3 R이다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의 그 정의라고 할까 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속도가 u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는 약분이 되고 2분의는 약분이 되고 m으로 나누면 URMS의 제곱은 2m분의 3RT 이렇게 되고 제곱이 그렇게 됐다는 거니까 제곱을 안 하면 이제 여기다가 제곱근을 이렇게 취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유도된 정의된 또는 뭐 가정한 그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시된 기체의 평균 속도예요. 하여튼 제곱 평균 제곱근이다 이런 뜻인데 평균 속도라고 하자. 책에 보면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URMS 기체의 제곱 평균 제곱근은 루트 n분의 3RT다. 실제로 이제 어떤 기체의 속도를 계산할 때 이제 값들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과제에는 요거는 직접 계산하는 게 하나 들어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R 값이 일단 이게 이제 표준 단위를 써야 이게 속도라고 했잖아요. 미터 퍼 세크의 단위로 표시가 돼요. 모든 단위들을 표준 단위로 해야 된다. 그래서 리터 기압 퍼몰 K에서 리터 기압은 표준 단위가 아니니까 그걸 다 이제 표준 단위로 바꾸면 숫자가
8.31 줄 per 몰 K다. 줄이라는 거는 이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예요. 힘은 뉴턴이고 거리는 미터죠. 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주는 거예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뉴턴의 단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미터를 곱한 게 줄이죠. 결국은 줄은 여기다가 미터를 곱한 거니까 이 줄과 같은 표준 단위로 표시된 거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줄하고 동격이에요. 하여튼 R은 8.31이다. M도 중요해요. M은 이제 평균 몰 질량인데 결국은 같은 종류만 있으니까 몰 질량인데 이거는 반드시 표준 단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몰 질량이 그램 퍼 몰이었는데 여기에 대입할 때는 반드시 킬로그램 퍼 몰 K를 대입을 해야 돼요. T는 뭐 많이 이제 해봐서 알겠죠? 얘는 이제 켈빈 온도 또는 절대 온도를 써라. K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죠. 하여튼 요 R과 M과 T가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잘못해서 이 0.082를 대입한다거나 그램 퍼 몰을 대입한다거나 섭씨 온도를 대입하면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이 값을 써야 된다. 책에 보면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예제를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질소 분자를 30도에서 그 평균 속도를 계산해 봐라. 그러면 30도는 반드시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28g per 몰도 킬로그램으로 해야 되니까 0.028 킬로그램 per 몰로 해야 된다. 기체 상수는 0.082가 아니라 8.31 줄 per 몰 K다. 뭐 그것만 대입하면 아까 줄이란 단위가 뭔지 알려줬으니까 그냥 계산기에 계산해서 나오고 단위도 정리하면 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요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표현을 달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URMS가 루트 n분의 3RT라고 했죠. 노트를 다시 열어서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수소는 좀 그렇고 암모니아가 있다. NH3. 이거는 루트 뭐였냐면 n분의 3RT였으니까 이 m에는 암모니아의 몰 질량이 들어가요. 킬로그램 퍼 몰로 3RT. T는 뭐 온도이고 R은 모든 기체에 동일한 거죠. 또 예를 들어서 HCl이라는 기체의 평균 속도 루트 민 스퀘어 똑같죠. 몰 질량 HCl 3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물질에 대해서 분자에 대해서 평균 속도 구하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등식이 두 개 있으니까 좌변 우변을 똑같이 나눠줘도 등식은 성립하겠죠. 그래서
UHCl분의 UNH3. 이건 평균이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거는 똑같이 얘기하면 오른쪽에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등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 분수에서는 똑같은 건 다 이제 위아래 있을 때 약분이 되니까 결국은 얘는 이제 남는 것만 적어보면 분자량만 남게 돼요. 분자량만. 그래서 이제 분자의 분모가 분모로 갈 테니까 MnH3 MHCl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U를 단독으로 계산할 때는 R이나 T나 M의 단위를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B를 나타내는 식에서는 이 분자량도 B로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원래 킬로그램 퍼 몰이 맞지만 둘 다 그람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약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HCl이 36.5, NH3가 17.0, 이 정도 돼서 2배 정도쯤 돼요. 2배가 34가 2배니까. 그럼 1.414에서 한 1.4xx 배 정도 된다 하는 거 예측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결론은 뭐냐 하면, U1 나누기 U2는 이제 첨자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면 M1분의 M2의 루트를 취한 것과 같다. 속도의 B는 분자량의 역수의 제곱근의 B와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애초부터 이 위에 있던 식이 그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기체의 속도는 분자량의 반비례인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라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라는 거는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속도, 평균 속도라는 거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걸 두 물질에 대해서 나란히 비교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 이름을 따서 M의 확산 속도의 법칙, 기체 확산 속도의 법칙. 기체라는 말 여기 주로 다 사용을 합니다. 확산 대신에 분출 속도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출은 압력의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막 뿜어 나가는 거, 풍선에 구멍이 나면 터져 나오는 거. 확산은 압력의 차이가 거의 없을 때 이 농도 때문에 막 퍼져 나가는 거. 어떤 그 향수가 뚜껑이 열어진 채로 교실 구석에 있으면 그 향이 퍼져 나갈 때 이건 확산이라 그래요. 압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분출이라 그러고,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는 그냥 요약을 해서 두 개의 공식만 적어놨죠.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 이 N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몰 질량분의 질량이 N이기 때문에 결국은 PV는 M분의 M RT다. 여기서 밀도 구하는 식도 얻을 수가 있고, 몰 질량 구하는 식도 정리하기에 따라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밀도는 V분의 M이니까
RT분의 PM 이렇게 되고, 몰질량이라는 거는 몰질량은 얘니까 V분의 DR, P분의 DR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P분의 DRT. 그래서 오늘은 기체의 평균 속도, 정확하게는 RMS인데 루트 M분의 3RT다. 그거를 이제 조금 서로 다른 두 물질에 대해서 B로 표현하면 어떤 속도의 B는 분자량의 제곱근의 역수, 반비례한다. 기체 분출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V1, U1, U2, M1, M2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알려진 기체, 아까 말한 대로 NH3의 속도가 주어지고 HCl의 속도가 안 주어졌다. 그러면 이 값을 알면 당연히 이 값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분자량만 알면 되겠죠. 분자량만 거꾸로 대입을 해서 루트를 취하면 속도의 비가 나온다. 그런 게 있습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렇게 명확하게 막 밝혀지고 그런 거는 아닌데, 에너지가 높은 이온들의 집합체다. 뭐, 단어상의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화학 101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로, 로켓의 배기가스, 분젠 버너, 아크 용접기, 이거 다 지금 고온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쐈는데 뭐 거의 뭐 성공할 뻔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발사되는 장면을 봤는데 그때 이제 그 배기가스가 엄청 뜨거운 그 기체들이 혼합돼 있어요. 거기 이제 막 이온들도 돼 있고 여기 이제 플라즈마다. 우주는 대부분 플라즈마 상태로 돼 있다 그러고 태양풍도 태양에서 방출되는 플라즈마라고 한다. 특히 그 태양풍은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플라즈마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네온사인이나 여러 가지 등의 몇 가지 등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물에 대해서 이제 물이 여러 가지 용매, 반응의 용매로 쓰이기도 하고 생물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기본 물질인데 물에 대한 그 화학적인 어떤 성질들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미 우리는 VSEPR 이론이라고 해서 물의 루이스 구조로부터 입체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물에 대한 그 입체 구조가 직선이 아니고 굽어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H하고 O 사이에 전자쌍 하나를 공유를 했는데 실제로는 H가 산소가 더 많이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공유된 전자쌍에 대한 인력의 정도가 산소가 세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얘는 약간이지만 마이너스, 약간이지만 플러스를 띠게 되는데 우리는 약간이란 뜻으로 델타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델타 플러스 이게 이제 전하가 결국은 분리가 되는 건데 이게 양쪽 방향에서 똑같이 분리가 되면 CO2 같이 CO는 이제 역시 산소가 약간의 음이온인데 여기는 약간 양이온이죠. 이 델타는 그냥 작다는 뜻이라서 정량적으로 뭐 더하기 빼기 관계까지 고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하가 결합만 보면 비대칭이지만
분자 자체가 대칭이면 전체적으로 얘는 대칭이에요. 결국은 전하가 대칭 구조를 이룬다. 치우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처럼 구부러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플러스 쪽에다 화살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면 이쪽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겠죠. 힘처럼. 그러면 이때 이게 반대 방향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제 대칭되는 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손 때문에 자꾸 넘어가네요.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의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 V자 모양 구조 때문에 물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극을 띠고 있다. 전하가 분리된. 그래서 물은 극성 분자라 그래요. 이산화탄소는 대칭 모양이라서 결합은 극성이지만 얘는 비극성 분자. 용매로 쓰이는 것 중에 이제 많이 보이는 것 중에 뭐 우리가 물도 있고 또 뭐 아세톤도 있죠. 손톱 칠하는 거 닦을 때 아세톤. 근데 아세톤도 보니까 대칭 구조예요. 아세톤이 이렇게 생겼는데 좌우 대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극성만 따지면 이 부분은 약간의 비대칭도 있기는 있네요. 아세톤은 안 되겠고 뭐 에테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아세톤은 빼고 에테르가 이제 완전히 대칭 이것도 약간 문제는 있네요. 보니까 완전 대칭이라고 하기에는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결국은 벤젠을 소개해야 되는데 벤젠은 여러분이 안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벤젠은 육각형 고리에 탄소가 6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건데 가장 그 비극성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벤젠이 있고 사염화탄소가 있어요. 이제 메테인의 H4개가 Cl로 치환된 건데 완벽한 대칭 구조죠. 그래서 이런 것 다 이제 액체이면서 용매로 쓰이는 건데 이거는 비극성 용매, 물은 극성 용매.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다 이제 이온으로 분해되니까 극성에 잘 녹아요. 그렇지 않고 뭐 극성이 별로 없는 그런 물질들은 비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어떤 여기 보니까 물은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극성 용질에 대해서 좋은 용매다 얘기했죠. 비극성 용질을 녹이지 않는다. 비타민도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은 극성을 띤 비타민이고 지용성은 별로 극성을 띠지 않는 비타민이라서 수용성은 극성 비타민인데 극성은 물에 잘 녹는다. 비극성 비타민은 그냥 기름에 잘 녹는다. 뭐 이런데 잘 녹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끼리끼리 뭐 성질이다 얘기를 하는데 용해도를 설명할 때 극성이냐 아니냐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고존 이미 설명을 했고요. 이제 물에 대한 상평형 그림 요거를 소개를 하고 용액에 대한 상평형 그림을 이제 소개를 하면 이제 그 총괄성이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성질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곧 이어서 등장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거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빠듯한 것 같아요. 이게 물의 상평형 그림을 설명할 때 이게 물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평형 증기압부터 시작해서 좀 말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은 오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네요. 그래서 물에 대한 상평형 그림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과제를 알려주면. 자, 오늘의 과제는 그 기체 단원의 연습 문제에 해당합니다. 과제 1은 9-44 9장의 44번. 과제 2는 9-96 여긴 좀 더 보충. 질소 분자의 평균 속도 구하기. 뭐 URMS를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URMS는 루트 n분의 3RT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URMS는 요건 이제 그레이엄의 법칙 이용.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44번이라 그랬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필요한 앞에 이거 몰라도 됩니다. 방사능 물질인 라듐이 1g이 있을 때에 1년 동안에 1.16 곱하기 10의 18 제곱 개수의 알파 입자를 방출한다, 만들어낸다. 이게 헬륨 핵인데, 나중에 이게 다 헬륨 분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개수의 헬륨 가스가 있을 때에 압력은 몇 파스칼이냐, P분의 nRT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개수가 나왔으니까 몰수로 바꿔서 P분의 nRT에다 계산을 해라. 온도는 25도, 부피는 125다 하는 거고요. 그냥 개수 가지고 몰수를 구하고 P분의 nRT에다가 넣어라 하는 거고. 자, 96번은 여기에서의 뜻은 수소 분자의 루트 민 스퀘어 속도가 25도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 1600m/s다. 그렇다면 같은 온도에서 질소의 루트 민 스퀘어 속도는 얼마냐? 그레암의 법칙 있죠? U1분의 U2는 하고 나오는 거. 그거 이용해서 이제 구하라고 써 있는 건데, 과제에서는 요 96번 문제에 추가로 요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요 RMS 식에다가 넣고 한번 계산해 봐라. 두 개가 정말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아마 수소기체의 그 속도 값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결과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1번은 헬륨의 압력 구하는 거, 그 개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번은 질소 분자의 평균 속도 구하기인데, 첫 번째는 URMS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 두 번째는 수소기체의 속도를 이용해서 질소기체의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